안녕하세요. 저는 송현채 법률사무소 로맨스 스캠 채팅 환전 사기 담당 송지원 변호사고요. 일단은 일요일에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생님들 이야기는 전화 상담을 통해 몇 분 들었고요. 한 20분 정도의 전화 상담이 이미 이루어졌고 저희가 좀 유형화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체 피해자들을 초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피해자 선생님들께서는 본인들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 범죄 피해 사실관계는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최대한 그 공통적인 점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PPT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실지는 저희와 따로 개별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저희 송지원 변호사 그리고 다른 담당 변호사 최지원 변호사 양력은 저희 홈페이지 혹은 이제 화난 사람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므로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환전 사기, 저희가 로맨스 스캠 환전 사기, 카지노 환전 사기 다 통칭해서 환전 사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환전 사기 유형, 범행 수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형사 대응 방안, 민사 대응 방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착수금 같은 비용적인 것들 설명드릴 거고요. 자주 묻는 질문과 질의응답은 최 변호사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혹은 리서치를 통해서 파악한 환전 사기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리 베팅이고요. 두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저희가 용어 정의를 한번 할게요.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용어인데요. 피해자분들은 어떤 남자 혹은 여자와 카톡 혹은 연락을 하면서 사기 피해를 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개인을 미끼남, 미끼녀, 편하게 그냥 미끼남으로 하겠습니다. 미끼남이라고 하겠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조직, 그 조직은 이제 온라인 사이트, 허구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CS 센터도 운영을 하고요. 마치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 파악되지 않은 실체를 그냥 조직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워딩은 미끼남과 조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첫 번째 대리 베팅 사기는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베팅을 하고요. 그 베팅으로 수익금을, 포인트 수익금을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럼 이제 피해자가 이걸 환전을 해주세요 라고 그 조직에 요청을 하죠. 사이트에 요청을 하죠. 그럼 이제 사이트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VIP 가입 등을 해야 된다. 그 VIP 가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30만 원을 입금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소액을 계속 입금하게 해요. 그러다가 이 통장이 이상한 통장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계속 몇백만 원씩 또 입금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왜 입금을 하게 되냐? 이미 본인이 넣은 몇백만 원이 있고, 그리고 포인트만 환전을 받으면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입금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피해액이 거의 1억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피해액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들의 조건을 다 만족했으니 이제 수익금 환전해달라 라고 하면 그 사이트는 없어지고 미끼남은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카지노나 수익금 등은 포인트 이런 것들은 다 허구고 그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거짓 장치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리 베팅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도 비슷합니다. 다만 그 사이트가 온라인 카지노가 아니고 로맨스 사이트인 점이 좀 다른데요. 일단은 미끼남이 이 로맨스 앱 또는 사이트를 통해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끼남이 이렇게 말을 하죠. 본인이 이 사이트에서 충전을 많이 해놨다, 포인트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충전을 해놨다. 그래서 1,000포인트가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는 여자만 출금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로맨스 사이트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이 포인트를 줄 테니 그 포인트를 환금해서 본인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미끼남의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를 환전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그 대리 베팅에서처럼 이 환전을 출금하려면, 포인트를 출금하려면 VIP 가입이 돼 있어야 된다, 어떤 통장이면 얼마를 더 넣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계속 CS 센터에서 요구하게 되고요. 그럼 미끼남은 내 포인트 왜 돈으로 안 주냐고 계속
피해자를 겁박하게 되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이제 겁을 먹은 상태로 계속해서 그 사이트에 돈을 넣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또 조건을 충족할 때쯤, 그러니까 이 조직이 충분한 돈을 챙겼을 때쯤에는 미끼남도 사라지고 이 사이트 또는 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전 사기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두 가지고요. 그 외에 뭐 구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포인트를 환금하기 위해서는 계속 입금을 해야 된다. 혹은 뭐 입금이 필요한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돈을 다 갈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하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환전 사기의 유형 범행 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법은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고소는 이 사람들이 형법상 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을 해달라는 거고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처벌과 상관없이 내가 돈을 잃었으니까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형사고소는 일단은 사기죄가 성립이 돼요. 그 외에 뭐 특별법들도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봐야겠지만 이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사기죄가 가장 지금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형량도 셉니다.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부분이 요건이거든요. 성립 요건.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적용이 돼야 형사죄가 성립합니다. 요 밑에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망. 기망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인데요. 미끼남과 조직이 포인트 환금 위에서 일정 금액 입금해야 한다고 계속 기망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이트도 없는 것이었고 포인트 환금 제도도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망은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피해자분들이 입금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인과관계, 기망과 재물의 교부 사이에 인과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속아서 재물을 교부하게 되신 거기 때문에 인과관계도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끼남과 조직들이 사기죄에 성립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셨어요. 나는 그 조직은 잘 모르겠고 미끼남과 연락을 했는데 이분은 죄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혹은 뭐 죄가 작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 미끼남과 조직은 공동정범, 적어도 이제 미끼남이 방조범, 종범이거든요.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검거되지 않더라도 미끼남만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되고요.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일단은 저희와 계약을 해주시면 고소장 접수를 하고요. 고소장 접수 후 1주에서 한 달 사이에 해당 경찰서에서 사실 뭐 저희가 이제 화난 사람들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한 80여 분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고요. 그 앞선 내용은 송 변호사님께서 워낙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따로 연락은 계속 드리고는 있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좀 개별적인 연락보다는 이렇게 집단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좀 저희가 커버를 해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궁금하신 거는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피해 금액을 전보를 받을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그 합의금으로 그 손해 금액의 일부를 전보 내지는 손해 일부나 전부를 전보를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빠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손해를 봤는데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7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민사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민사 소송이라는 게 아까 송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6개월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고 집행에도 시간이 걸릴 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좀 형사 합의금으로 신속하게 전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간 같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기는 한데 형사 고소나 합의 절차는 3, 4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공판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데 그게 한 3, 4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민사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문을 받기 전까지 빠르면은 3개월 정도. 왜 우리가 민사소송 같은 거 뭐 1년도 걸린다, 2년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거, 그거는 미리 고지를 드려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대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좀 절차가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론기를 계속 지연을 시킨다거나 이런 소송 지연 절차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연도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송 변호사님께서 이미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경찰서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 상황이신지 모르겠는데 이미 신고는 하셨을 것 같고,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이제 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급정지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을 나누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급정지를 내리게 되면 우리가 허위사실로서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하도록 하는 거라서 이게 나중에 피해자가 오히려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내지는 법적인 처분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다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신고를 이미 한 상황인데 요거 다시 고소를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고소를 대리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수사 상황들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요청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미흡하다, 뭐 이런 피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제 수사를 요청을 드리고 저희 의견을 정리를 해서 피해자 개별 사례에 맞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 수사관하고 계속 이제 유선으로나 뭐 방문으로나 면밀하게 상담을 드리고 면담도 하면서 수사 진행 사항 계속 팔로우업 할 예정이고요. 요 정도가 이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들이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밖에는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1.5배 정도를 요구는 해요. 왜냐하면 위자료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피해 금액 말고도 이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인 피해라던가 일시수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요청은 하는데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사실은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피해를 봐서 1,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이쪽에서 700만 원밖에 못 준대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7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이거라도 받고 나머지 300만 원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스타 DM으로 나눈 거랑 제가 입금한 내용만 있거든요. 네. 이것만 있어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금을 하신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주의 신상이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형사 고소를 넣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른 뭐 공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피해자들까지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피의자 특정이 된 후에는 뭐 민사소송을 당연히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상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갖고 계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리배팅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내가 불법에 가담한 거 아닐까? 혹은 뭐 고수익 채팅 알바 같은 거 했는데 돈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런 채팅 알바를 한 것만으로도 좀 불법이지 않을까? 라고 우려를 해가지고 잘 신고를 못 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좀 트리키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형법에서는 당연히 도박죄 뭐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 채팅 알바를 한 게 이 범죄 행위의 공범이라고 인정이 돼버리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가담하려는 뭐 고의라던가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다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꽤 많이 잡혔어요, 지금. 범죄 조직의 일부도 지금 다 기소가 된 상황이고, 뭐 구속이 된 피의자들도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런 분들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따로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가능한 선에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